민주당에서는 너무 운이 강한 자, 상관을 잘못 건드렸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금요일날 녹화방송을 해서요. 토요일날 2시, 화요일날 2시에 1, 2부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한번 촬영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시리즈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하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이 아니면 궁합 이런 게 누가 좀 더 좋은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참 뜨는 사람 있죠. 전한길이 그 한국사 그 강사분인데 요즘은 뭐 쉽게 말해서 국민의 한 100명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또 사주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관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사람 사주도 조금 시간이 되면 좀 풀어볼 거고요. 지금 언론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보수나 아니면 뭐 좌나 우나 이렇게 가리지 않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MBC나 JTBC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송사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탄핵하고 나서 계엄령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시작해서 한 50일이 지났는데 이 너무 이 편파 방송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딱 1분만 들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조기 대선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언론에서 미리 뭐 조기 대선이다 뭐다 아직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 재판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조기 대선에서 뭐 가상 대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이 똑똑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언론이나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거를 사실 제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아침에도 이재명이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역화폐를 뭐 활성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화폐를 일반 사람들은 지역화폐에서 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전북 지역에서 한 50만 원씩 그 민생 회복 기금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걸 좀 제가 알아봤어요. 나는 그 이제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북이 기업인들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이 되게 많이 내나 보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니까 저렇게 중국인한테도 제가 그때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50만 원을 주는구나.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전북 지역만 준 게 아니라 의정부 지역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줬고 그 다음에 주로 호남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민생회복기금에서 100만 원 준 데도 있고 50만 원 준 데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나 호남 지역에 그 민생저금 줬어요. 근데 자립도가 그러니까 세금을 거치는 양이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 지방자치제니까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체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항상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어요. 이 지방세가 이제 어쨌든 자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자치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립도를 판단을 하는데 20%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80%는 사실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가 되는 거예요. 국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국세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국세를 거둔 거를 거길 지원을 해줘야 돼. 뭐 20% 자립도밖에 안 되면 80%를 국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국세는 누구 돈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세금을 낸 돈을 우리 돈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금이 그 지역에 5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피 같은 세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오시는 성향들이 있어. 이제 좌파 쪽에 있는 성향이 있고 좀 우파 쪽에 있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본 그대로 제가 30년 동안 쭉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파 쪽에 쉽게 말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러면 그 우파 쪽의 세금이 쉽게 말해서 중국인한테도 그 지원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쭉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더니 지역화폐라는 건 처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 지역화폐를 했어요. 그때 재난지원금에서 한 4조 정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때 그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세세히 뜯어보면 지역화폐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요. 이것도 문제점, 제가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더라고. 이 화폐라는 거는 위패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화폐 하나 만드는데 그 위조 방지하는 그 저걸 다 넣어가지고 이 화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역화폐 이렇게 보면 되게 조잡해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대량으로 그거를 인쇄를 할 수가 있고 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 진짜 조금만 신경 써서 그 인쇄하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남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감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준 회사가 아마 경기도에서는 코노아이라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4조면 수수료가 1%면 얼마인 줄 아세요? 400억이에요. 만약에 이재명의 말대로 전 국민 25만 원씩 줬어. 민소 회복 자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13조야. 그러면 1% 따지면은 그 쉽게 말해서 그걸 만드는 회사의 수수료를 1%를 준다 그러면 1,30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 물론 쓸데없이 공사 많이 해요. 이 지자체에서 뭐 마루를 깐다든지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마루를 다 깔아놨는데 겨울철엔 미끄러서 걸어 다니지도 못해. 넘어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카페트를 이렇게 다 깔아놨더라고. 그럼 다 썩을 거 아니야.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 얼마 쓰지도 못할 거를 카페트 덮어갖고 다 썩으면 어제도 지나가면서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거를 공사했을 때 쓰잘데없이 왜 잔디를 깔아도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해서 그럼 건설업자 있을 거 아니야. 그 공사는 저거 할 수 그럼 그거를 또 허가해준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그냥 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1,300억 이익을 누군가를 줬어.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인사라도 하겠죠? 누구한테? 그건 추정이에요. 뭐 그게 법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지만 뭐 현찰다발 주면 누가 알겠어. 근데 더 의심스러운 거는 그 코너 아이에 이재명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뭐 조기 대선 얘기한다. 조기 대선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언론에서 막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하고 뭐 판결도 나지 않는데 벌써 조기 대선.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좋을까요? 대선을 치르려고 그러면요. 이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2천만 원은 세금이 나가요. 국세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당 보조금 해서 요번에 다 알잖아요. 480억, 뭐 470억 양당이 주는 거예요. 선거 보존 비용으로.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미리 조기 대선 해가지고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럼 계엄을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 그러면 계엄을 왜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냐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가만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생활하면서 외국 순방하고 가만히 있어도 연봉 얼마 2억 한 5천이나 8천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이 아마 2억 정도 되고 대통령이 아마 2억 5천, 2억 4천 좀 올랐으니까 그 정도 될 텐데 그 돈 받고 생활하지 오직 했으면 했겠냐. 그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 너무 많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190석이라는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감사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 얼마나 부패했어요. 태양광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또 민주당 의원에서 또 조사를 하고 감사원장 탄핵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사를 서울의 지역에 있는 전체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서울지방법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자기네들 수사한다고 탄핵시키고 그것뿐이에요. 방송 통신위원장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또 탄핵 이준석이 탄핵시키고 29건의 탄핵을 했어요.
그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킨 거야. 그냥 마비가 된 게 아니에요. 탄핵을 시키면 헌재에서 쉽게 말해서 탄핵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다음 내란 넣어서, 근데 지금 쉽게 내란죄를 빼고 나면 헌법재판관 임명 그거 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탄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탄핵거리도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각을 하든지, 또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하면 1, 2주면 나와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150명의 탄핵이냐 200석의 탄핵이냐, 그걸 해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대통령을 기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잡아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마은혁이라고 그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레닌 그 사상 공부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FTA 그 반대하느라고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노동당인가 거기에서 아마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거를 했었어요. 그래 1심에서 무죄를 때린 사람이에요. 그 노동당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는 형이 바뀌었는데, 그걸 요번에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신을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설득을 못 시켰대.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하자고 2월 3일 날 또 하게 된대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구정날이에요. 구정날. 새해갈씩 하는 구정날. 구정 때는 그래도 부인이나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구속을 딱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민영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대본이 없이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 오늘부터 다리 뻗고 자겠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가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법꾸라지 쉽게 말해서 안주 삼아 즐거운 구정을 맞이했네. 뭐 이딴 식으로 조롱을 하더라고요. 아니 쉽게 말해서 본인들 쉽게 말해서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아니면 자식을 죽인 원수야. 본인들한테 뭘 그렇게 철천지 원수를 줬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냐. 대통령을. 이 민주당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을 잘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약자한테 너무 약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일단 약자가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 편을 드는 거예요. 강자한테 또 강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제 말 틀리나 한번 보세요. 제가 김문수 얘기도 하고 쭉 이렇게 지나온 거에 대해서 제 방송 틀린 거 없어요. 요번 주는 제가 이제 그 정계선이 사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미 이 두 사람을 사주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요새 핫하게 저도 저 유튜브 방송을 전환길 걸 들었는데 아주 열변을 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사주가. 전환길 사주를 좀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사주 풀어보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사주 푸는 게 제일 편하고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 형태를 보면 아마 오유나인가? MBC에서 그 자살한 여자애. 근데 공영방송에서 MBC에서 한 번도 방송한 적이 없어요. 뭐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서 죽은. 그 다음에 저도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민주당에서 시위하다가 분신하게 되면 열사가 돼요. 근데 요번에 그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하신 분, 그분 성함이 김태곤 목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이제 분신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가족들 위로를 잘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공영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50대의 남자. 그 끝이야. 50대 남자가 분신했다. 그걸 끝이에요. 이름도 얘기 안 해. 그냥 잠깐 50대 남자 분신. 옛날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시위하거나 이랬을 때 분신 자살하거나 뭐 죽게 되면은 열사 누구 해서 뭐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그게 지금의 방송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는 조금이라도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불리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제일 보기 싫은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내란 윤석열. 대통령 자도 안 붙여. 내란 수계 윤석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내란 수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고, 일부 쉽게 말해서 오염된 진술이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얼마든지 군인들은 단순하니까 내란죄면 너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연금도 없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탄핵 재판이나 이런 데서 그 지휘관들 말고 최고 꼭대기 말고 울면서 그 방송하는 그 특전사 그런 사람들 말고 군 체제에서는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어요. 병사들도 있고 뭐 CCTV 다 찍혔잖아. 그런 사람들 탄핵 재판에 다 불러서 체포 지시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뭐가 진실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그러면 이 진술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해서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환길 지금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이제 걸려요, 마음에서. 지금 민주파출소에서 쉽게 말해서 뭐 내란 성동자 아니면 뭐 가짜뉴스를 펴면 내란죄 뭐 이렇게 자꾸 하고 뭐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저는 이 역학하는 사람이라 가짜뉴스를 절대 안 퍼뜨려요.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뭔데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요. 전환길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전환길 강사가. 니네들이 뭔데 내 생각을 표현해 저걸 방해를 하냐 막냐, 니까짓 것들이 뭔데. 근데 이 니까짓 것들이 자꾸 고소를 하면 귀찮거든. 이래야 되는데 법정에 가야 되고 경찰서 와서 조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주춤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거는 말에 내가 어떤 표현을 하려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 그걸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전체주의예요. 공산주의고. 중국에서는 말 잘못하면은 바로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또 말 잘못해서 또 귀찮게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회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고 전세주의, 공산주의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린 점이 그 점이에요. 전환길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라가 쉽게 말해서 침몰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사주를 보면 이게 건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전형적인 1970년 양력으로 8월 20일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 신은 모르고 전형적인 신강의 상관사주예요. 신강의 상관사주예요. 이 상관격들은, 이 신강의 상관들은 절대 여자나 남자나 건드리면 안 돼. 특히 재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권력,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또 간목일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홍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이런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아마 구글에다가 아마 뭐 우리나라 쉽게 법정에서 하면 무죄로 뻔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그랬잖아. 금융 선물을 줘야 된다고. 금융 선물이라는 한마디로 금융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글에 쉽게 말해서 300만 조회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다 막아버리겠다 이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특히 상관인데 최소한 쉽게 말해서 300만 원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2030에서 이 전환길이 건드는 바람에. 전쟁이 나서 진짜 져서 이러면 억울하진 않아. 이 홍콩이 공산화될 때는 저도 옛날에 홍콩에 가봤지만 굉장히 진짜 홍콩 영화 산업 우리 어렸을 때 다 봐. 영웅본색 뭐 진짜 재밌는 영화 많았어. 그 다음에 이 명품 거리서부터 이 금융 허브 최고의 쉽게 말해 아시아의 최고의 흑진주 같은 나라였다고. 지금은 어때? 언론인들 다 끌려가고 말 한마디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전쟁이 났었나요? 홍콩에? 홍콩 전쟁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 들어가서 중국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고 국회의원 수가 다수당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공산화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고 민주주의에서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그게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그리고 꼭대기가 중국 꼭대기가 된 거고 총통이라 그러네. 하여튼 뭐 그렇게 쉽게 말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하루아침에 체제가 바뀌는 거라고. 그걸 윤 대통령도 걱정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전쟁 없이 이 사회주의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시키면요 그냥 일이 없으면 그냥 큰 저거 없으면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갖고 탄핵됐는지 몰라. 뭐 심의하는데 민주당은 나오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끌어요. 그럼 6개월 정도 이 지검이 마비가 되는 거야. 방통위원도 마비가 되고 감사원도 마비가 되고 이런 게 내란인 거예요. 거기에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제가 얘기했죠. 계엄령 때렸을 때 주가나 시키면서 달러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탄핵하고 나서 그냥 막 20원, 30원 계속
그 피크가 언제였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딱 탄핵시키고 나서 하루에 쉽게 말해서 달러가 막 20-30원씩 올라. 그 만든 주범이 누군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도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하고 틀린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빚없는 사회, 저 발전된 사회에서 하는 게 목적이었고,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그냥 우리가 5년 살아봤잖아요. 문재인 때 5년 동안 지네들 카르텔 잡고 지네들 먹고 사는 문제만 다 해결. 그래서 카르텔 짜놓고 그때 당시 김명수니 뭐니 헌재를 완전 우리법 연구소에 다 해놓고 다 박아놓고 나갈 때까지 박아놔. 윤 대통령이 2년 반 견딘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과 가가 있어요. 이 전환길 이 강사도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공과 가가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잘한 거 많아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 그 영화 보고 나서 원자력 거 다 없앴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쉽게 말해서 원자력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잖아.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한미일 동맹 강화시켰고, 또 얼마만큼 많이 또 무기 수주를 많이 했어요. 공은지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답답해서 항상 역지사지라는 게 있어요.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 같이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이었어. 근데 쉽게 말해서 경찰병력이 4,000명이 오고 막 이재명이가 순순히 따라 나왔겠어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려고 그러면 과거를 보면 알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자기 살자고 절대 안 나올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절대 쉽게 말해서 관저에서 안 나올 사람이야, 이재명이. 제가 그건 장담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전환길 강사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연애 이제 괴강, 이렇게 경술 괴강이 있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총명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갑신, 개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 구성을 보면 조금 금이 굉장히 좀 많아요. 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금수, 목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행 중에서 뭐가 많느냐, 뭐가 적으냐, 뭐가 나한테 필요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주에서는 이 간목이 월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관이에요. 이제 월지에 있으면 오리지널 상관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월천간에 있으면 그 오리지널은 아니래도 그냥 상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격들은 성격이 뭐냐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안 내요. 근데 이제 어떤 자기 이익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본인 진로에 대해서 맡게 되면 이제 욱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상대방이 꾸구려서 싹싹 빌 때까지 싸우는 스타일. 그런 게 아주 전형적인 상관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이라는 거는 상관이기도 하지만 이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큰 소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홍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간판들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간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 풍수 쪽으로. 그럼 이사주에서는 이제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물은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이 이제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돼 있고 유금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술토가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월에서 이 띠를 잘 만났는데, 이 술토라는 건 뜨거운 산이야. 근데 제방이 좀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은 13% 정도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제방이 좀 작은데 약간 열기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소나무 큰 간목이 한 그루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뭐가 빠졌냐면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이 물이라는 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별로 이렇게 도움은 안 된다. 왜냐면 물이 많으면 어때요? 이 제방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나무도 잘 클 거고, 그럼 나무가 크게 되면 이 뿌리를 내리면 이 제방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 제방이 있어야 이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물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불이 안 꺼지겠죠. 그림을 그려서 이 사주를 풀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도 이렇게 별로 어렸을 때 인연이 없는 사주예요. 지하수가 올라오면 이제 물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제방도 무너지고 나무가 크면서 또 제방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욱하는 성격이고 표현이고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토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토는 본인한테는 자식. 그러면 자식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있어야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업이에요. 직업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직에도 아주 좋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되게 세다. 이 자존감을 무너뜨렸을 때 가장 욱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햇볕이 있어야 이 땅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겠죠. 물이 많아서 진흙인데 이 햇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인, 여자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햇볕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근데 오직 욱했으면 연봉이 60억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아스팔트에 지금 나오겠어요. 언론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요새 계속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 아스팔트의 우파.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는 손님들 이제 시위하러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언론에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나라 사랑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해요.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돈에 욕심도 많고 쓸데없는 돈은 잘 안 쓴다. 그래서 아마 재산을 좀 많이 축적을 해놓은 그런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이제 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술도 조금 즐겨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화력. 이 토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력이 조금 약하고, 이 사주에서는 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배우는 건 늦는데 한 번 배우는 건 안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강사나 선생님으로 되게 좋아. 자기가 배운 건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런 특성이 있고,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은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초 체력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도 지금 어렸을 때 되게 좋게 살았어요. 16살, 15살 때까지는 굉장히 운이 나빴어요. 금이 들어왔었는데 이 지하수가 들어와서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을 거고, 16살 때부터 대운이 들어와서 이 대운이 병술정, 요까지가 이제 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가장 좋은 대운을 하고, 이때 아마 좋은 학교도 갔을 거고 아마 이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토가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한번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46 전에 이제 자수가 들어와서 이때는 한번 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비가 쏟아지면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한번 아픔이 있었고, 학원 사업해서 뭐 크게 실패할 수 있고 이런 때고, 그 다음 46살 때부터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땅이 들어왔거든. 이 없는 땅이 60%가 들어오면서 이때 요 10년 동안의 재산을 많이 모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실 56대운인데 지금 대운은 좀 나빠요. 왜냐면 지하수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아마 구글에다가 민주당이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년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는 이제 을목이니까 올해는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어떤 관제나 구설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길진 않아요. 이게 이제 대운도 나쁘고 1년운도 나쁘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달까지는 이제 을목이 진행이 됐을 때는 관에 자꾸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대신 이제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사화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화는 되게 좋아요. 이 사화랑은 햇볕이 하고 이 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예 회복도 되고 재물도 다시 벌게 되는 게 5월 달부터 운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을 위해서 좀 많이 계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운은 뭐 초반에만 조금 나쁘지 이제 후반에 한 5월부터는 사화가 들어와서 다시 다 회복이 될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운이 강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을 잘못 건드렸다. 제가 볼 때는 표가 한 300만 표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으로 이제 제가 헌법재판관 사주를 이제 쭉 봤는데, 저번 이제 2명 봤고, 둘 다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윤 대통령한테 너무 궁합이 나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궁합이 너무 나빠요. 그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기대가 1%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정미 사주를 보면 윤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재명이하고 어떤지 윤 대통령하고 어떤지 한번 이제 풀어드릴게요.